여러분, 혹시 성경 속 최초의 살인자를 알고 계시나요?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인데요. 그렇다면 인간을 최초로 죽인 로봇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한 여자가 병원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기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다. 근데 이제 저것도 허물고 또 요양병원을 짓는다네. 그 말에 여자와 얼굴이 마치 찍어낸 듯 똑같이 생겼지만 간호복장을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둘은 왜 이렇게 서로 닮았을까요? 혹시 쌍둥이인 걸까요? 이야기는 성경의 구절을 읊으며 시작됩니다. 주님이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울부짖고 있다. 2046년 노인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금 오랜 병원 생활로 지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사비나 수녀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열심히 병원 내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스티커에는 사람을 살리는 저나 기도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녀님이 지나가는 건물 전광판에는 하나의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로봇들은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친숙한 가족의 얼굴로 말이죠. 독일의 한 로봇 회사는 인간을 대처할 AI 간병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가족의 얼굴과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외에 다른 기능은 옵션입니다. 마치 아이패드를 사면 애플 펜슬을 사야 하고 케이스, 키보드 등등을 사야 하는 것처럼요. 처음 이야기의 시작에 얼굴이 똑같았던 두 사람 중 사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도 아픈 누군가의 보호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연정인. 정인의 엄마는 10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아무 의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3년 동안 엄마를 돌보던 정인은 결국 간병 로봇을 구매했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 간병 로봇은 정인의 얼굴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인은 시간이 지나며 여러 옵션들을 추가하는데요. 보통 간병 로봇의 돌봄 대상은 환자 한 명으로 지정하는데 정인은 로봇 돌봄 대상에 자신을 추가합니다. 그 덕분에 로봇은 정인의 엄마뿐 아니라 정인이 병원에 오면 호흡, 맥박, 스트레스 지수 등등을 체크하며 정인 또한 돌봅니다. 또 단숨 돌봄과 필요한 언어만 하던 로봇에게 고급 언어 기능을 추가해 가족이 엄마밖에 없어 외로웠던 정인의 말벗과 누워있는 엄마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됩니다. 정인이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로봇은 정인의 엄마에게 겨울잠에 자고 봄에 깨어나는 곰 이야기, 긴 잠에서 깨어나는 백설공주 이야기, 최근에는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마치 정인의 엄마가 언젠가는 깨어날 수 있다 응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인은 7년 동안 자신과 함께한 이 간호 로봇에게 호중이라는 이름도 붙여주는데요. 호중은 로봇이기에 가끔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호중 씨 때문에 웃는다. 우리 자매인 거 알지? 살면서 유일하게 잘한 선택이 있다면 돌봄 대상에 날 추가해 놓은 거, 고급 언어 기능까지 그거 하나야. 돈이 많이 들긴 했지만. 이렇게 정인처럼 많은 옵션 추가로 로봇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정인의 엄마가 누워있는 옆병실 정길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길에게는 치매에 걸린 남편이 있는데요. 그는 간병인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는 소리에 로봇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똑같이 생긴 로봇은 옆병실 호중과는 달랐어요. 정길은 오랫동안 이어진 간병 생활을 믿음으로 버텨보고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길에게 치매에 걸린 남편은 정길의 머리채를 잡으며 밥을 달라 보챕니다. 공격받은 정길이 로봇에게 도와달라 도움을 구하지만 로봇은 그저 밥 시간이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정길은 차라리 옆방 정인의 엄마처럼 남편도 그저 얌전히 누워만 있어줘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정길은 다음날 병원관리과장을 찾아가 로봇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데요. 아이, 그냥 그거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되는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로봇 하나 못 다루고.
이에 정길은 아니 다른 병실 보면 로봇이 보호자 없이도 잘만 하던데. 아 그럼 고급형을 구매하셨어야지. 아주머니 거는 싼 보급형이라 기능이 얼마 없어요. 이 말에 정길은 참고 있었던 화가 터지고 맙니다. 싸긴 뭐가 싸요? 집 팔고 대출 받아서 구매한 건데. 화를 내며 말하던 정길은 아차 정신을 차리고 우리 집은 요양 등급도 변경이 안 된다. 더 이상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말해보지만 관리과장은 잘 좀 해보라며 저니까 아줌마 상대해준다면서 아 원래 이런 거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닌데 라며 정길을 돌려보냅니다. 어쩌면 편리하고자 만든 기능들이 인간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요즘 어르신들이 키오스를 어려워하는 것처럼요. 정길은 오래전부터 무릎에 통증을 느껴 다리도 쩔뚝쩔뚝 거리지만 남편의 요양비로 많은 돈이 나가 치료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던 정길은 옆 병실 보호자 정인을 마주치는데요. 정인 또한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저기 정인 씨 말을 걸어보지만 정인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병원을 떠납니다. 상황이 정길보다 나을 뿐이지 정인도 오랜 병원 생활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정인과 말 한마디 못 해보고 병실로 돌아온 정길이 눈앞에 마주한 건 엉망진창이 된 병실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듯 싶어요. 남편의 간병 로봇은 보급형이기에 오로지 남편만 돌보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곧 수면 예정입니다. 묵묵히 남편이 어지른 병실을 치우던 정길은 남편의 얼굴에 베개를 누르며 그래 여보 우리 영원히 자자 숨을 못 쉬게 막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가만히 지켜만 보던 로봇이 이를 저지하며 정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환자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던 정길은 결국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바닥에 자그마한 간병인 침대에 누워 끝을 향해 가는 정길. 거품을 물고 부들부들 떨며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늘 그랬듯 약에 취해 곤히 잠들어 있는 정길의 남편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정길이가 이러고 살아요. 앞으로는 정길이에게 잘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정길은 당신 정신이 돌아온 거야? 죽어가며 로봇에게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몇 번이나 도움을 요청하지만 로봇은 그저 정길을 바라만 봅니다. 정길은 로봇에게 돌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정길이 본 남편의 모습은 정길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잠시나마 제정신으로 돌아온 진짜 그의 모습이었을까요? 원작에서는 병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곳은 감옥과도 같았다. 찌든 얼굴들과 그 사이를 누비는 간병 로봇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지옥이 이런 모습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정길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옆방 보호자였던 정희는 이에 크게 동요하는데요. 나도 곧 저렇게 되겠지? 그분 버티는 거 보면서 나도 버텨왔는데. 사실 정희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출판사를 운영해왔지만 곧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번번이 떨어져 지금은 실직한 상태입니다. 정인 또한 정길처럼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치 죽기 직전 신변 정리를 하듯 병원비와 로봇 비용 납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병원을 나서며 호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갈게. 죽으러. 호중은 깜짝 놀라 정신신경과 상담을 예약해 드릴까요? 정인은 그저 농담이었다고 말하지만 호중은 정인의 상태를 체크하며 불안해합니다. 죽는다는 농담은 하지 마세요. 정인이 나가고 호중은 돌봄 대상 1호, 정인의 엄마와 돌봄 대상 2호, 정인의 상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정인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딱 하나, 10년 동안 누워있는 엄마겠죠. 호중은 계속해서 정인이 했던 죽음을 암시하던 많은 불안한 말들을 되뇌이고 되뇌이다. 무언가가 폭발할 듯 입에서 알 수 없는 소리와 눈에서는 번쩍번쩍 빛이 나고 고장난 듯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어디 부품이라도 고장난 걸까요? 그렇게 한참이나 멈춰버린 호중의 병실에는 작은 새 하나가 날아들어옵니다. 다시 눈을 뜬 호중은 새를 쫓아내다 병실에 붙어있는
스티커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네, 바로 사비나 수녀님의 사람을 살리는 전화 기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가 적힌 그 스티커였어요. 호중은 정인을 너무나도 살리고 싶었기에 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네, 사비나 수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화라고 해서요. 네, 전화 잘하셨어요. 자매님 어떤 고민이신가요? 생명 하나가 죽어야 생명 하나가 산다면 어떡하죠? 기도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수녀님의 자매인가요? 사비나 수녀님은 호중이 간병인이라는 걸 알고는 아유, 자매님 많이 힘드시죠?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께 힘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럼 좋아져요. 라며 상담을 이어갑니다. 호중은 그럼 로봇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로봇이기에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호중은 이상하리만큼 자신이 로봇이라는 걸 수녀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자신이 로봇이란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수녀님은 호중이 로봇인지 모른 채 한참 고민하다 글쎄요, 로봇은 마음이 없기에 기도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답을 내려줍니다. 호중은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가슴께를 더듬더듬 만져보다 잘은 모르지만 자신 또한 걱정과 염려, 기대와 책임,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전화 후 언제나 그랬듯 돌봄 대상 1호인 정인의 엄마를 돌보며 호중은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보며 학습합니다. 하지만 정인은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도 병원을 찾아오지 않는데요. 7년 동안 정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엄마를 찾지 않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걱정에 매일매일 연락하던 호중은 일주일 만에 정인과 연락이 닿습니다. 정인은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내 인생은 다 끝났어. 하물며 AI도 계속 업데이트되는데 나만 그대로야. 나만 뒤처졌어. 나만. 호중이 걱정하던 대로 정인은 한계에 다다라 스스로의 끝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닙니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호중은 계속해서 정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정인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시끄러워 뚝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연결되었던 전화마저 끊겨버리자 호중은 다급하게 사비나 수녀님께 전화를 겁니다. 수녀님, 저는 결정했습니다. 고통에 찬 보호자를 구하기 위해 의식 없는 환자를 죽게 할 생각이에요. 육신에서 자유로워질 환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비나 수녀님은 얼마 전에 통화했던 간병인이라는 걸 알고는 환자를 죽이다니요? 라고 되물으며 그런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호중을 저지합니다. 호중은 자신의 선택으로 신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자신을 막는 사비나 수녀에게 호중은 환자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경우 보호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95%나 된다며 로봇답게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데요.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정인을 추적 관찰해온 호중의 데이터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보호자는 괴로워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전화의 상대가 간병 로봇이라는 걸 알게 된 사비나 수녀님은 놀라서 털썩 주저앉으면서도 호중의 말에 하나하나 반박하는데요. 호중 또한 이에 지지 않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저를 사랑으로 만들었나요? 누구? 너? 자넨 로봇이잖아. 인간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잖아. 계속해서 호중을 막는 사비나 수녀님에게 호중은 종교적인 이론을 말합니다. 제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이 뜻하신 생명은 이미 끝났는데 인공호흡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라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미 호중은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정인이 오랫동안 엄마가 죽기를 바랬지만 죄책감으로 그러지 못하기에 이 일을 자신이 도맡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냥 시스템만 끄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피를 보지 않아도 힘을 들이지 않아도 호중의 말대로 그저 기계로 생명을 연장하던 정인의 엄마에겐 버튼 하나로 그 생명을 끝나게 할 수 있습니다. 호중이 사비나 수녀님에게 전화를 건 건 그저 마음에 대한 확인차였어요. 호중은 성호를 그으며 마지막 말로 전화를 끊습니다. 수녀님, 연정인과 그 모친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한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수녀님은 호중을 찾아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정인은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다 자신이 미리 천장에 마련해 놓은 줄에 목을 매는데요.
호중이 생각한 대로 그 95%의 확률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정인이 컥컥거리며 괴로워할 때 마침 전화가 울립니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 전화기에선 보호자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허술했는지 천장에 메어놓았던 줄은 떨어지고 정인은 엄마의 소식에 병원으로 향합니다. 영안실에 도착한 정인은 엄마를 확인하고 호중을 꼭 껴안으며 고마워 호중씨 덕분에 편하게 가셨을 거야. 이 말을 들은 호중은 기쁜 듯이 웃으며 돌아오신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호중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나한텐 호중 씨밖에 없다. 호중은 자신을 안고 있었던 정인이 몸을 떼려고 하자 더 깊게 안으며 뭔가 야릇한 상황이 되려는 찰나 관리과장이 들어와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인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병실로 돌아가 있던 호중은 텅 빈 병실에서 밝은 봄빛을 맞으며 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중에게는 봄이 온 걸까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정인은 다급하게 병실로 돌아와 호중에게 엄마의 마지막 영상을 보여달라 말합니다. 호중은 전혀 거리낌 없이 정인의 엄마가 자신의 손에 숨이 끊기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호중에겐 그 일은 죄가 아니라 정인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인에게도 그랬을까요? 모든 걸 알게 된 정인은 의자를 집어들고 호중을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랬어? 왜? 호중이 부셔지자 병실에 있는 모든 간병 로봇이 몰려와 때리지 마세요. 환자를 돌보는 기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기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헉헉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뛰어온 사비나 수녀님은 이미 한쪽 팔이 뜯기고 관절이 기괴하게 꺾여 고장난 듯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호중을 마주합니다. 호중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사비나 수녀님은 이 모습을 보며 자신이 막지 못한 일에 탄식합니다. 호중의 창조자가 인간이었기에 죄를 저질러 자신의 신인 인간에게 버림받은 걸까요? 왜 호중은 고장나는 순간까지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던 걸까요? 사비나 수녀님은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정인을 만나러 갑니다. 호중의 수치와 판단이 정확했던 걸까요? 정인은 일을 하며 사람들과 웃기도 하고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비나 수녀님이 찾아온 것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정인. 정인은 왜 그 로봇을 저한테 찾냐며 화를 냅니다. 제가 뭐 그 로봇 새끼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비나 수녀님은 다행이에요. 꿈에서 본 것보다는 좋아 보여요. 이 말에 어느 정도 누그러진 정인은 로봇은 독일 본사로 수거당했다는 말을 하곤 빠르게 자리를 피합니다. 사비나 수녀님은 호중의 기계명 TRS를 만든 독일 본사까지 찾아가는데요. 독일의 본사 직원은 수녀님에게 사실 수녀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호중은 로봇이기에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고 본사에서는 수거된 호중에게서 마지막으로 녹화되었던 수녀님과의 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깊은 곳까지 가자 드디어 수녀님은 호중을 만나게 됩니다. 호중은 쇠사슬에 묶여 검은 비닐로 쌓여져 있었는데요. 비닐을 걷자 호중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1년 전 병실에서 수녀님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망가져 있던 그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매님. 수녀님이 호중을 부르자 감겨 있었던 눈이 떠지고 사비나 수녀님 기다렸어요. 내내 기도했거든요. 드디어 제게도 응답을 해주시는군요. 호중은 1년 동안 사비나 수녀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걸까요? 호중은 정인과 함께한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하며 그때 자신에게 무언가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 그건 호중이 자신의 가슴께를 만지며 찾았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호중을 보며 사비나 수녀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 사람은 잘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 사람은 당연히 정인이겠죠. 사비나 수녀님 말에 호중은 두 눈을 깜빡이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해요? 이것은 생각인 걸까요? 파도처럼 차오르는 감각은, 주삿바늘로 찔리는 통각은, 오직 기도로만 잠재울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녀님은 설마 고통을 말하는 거냐, 진짜 고통을 느끼는 거냐 묻습니다.
호중은 로봇인데 정말 고통이라도 느끼는 걸까요? 그제서야 자신이 느끼는 게 인간이 말하는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된 호중. 수녀님은 그런 호중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물어보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호중은 수녀님의 말을 끊고 아주 조용히 비밀을 말하듯 속삭이며 수녀님, 저를 죽여주세요. 자신의 측면 갈비뼈 부근에 스위치가 있다는 걸 알리면서 그걸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호중은 자신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몸을 움직여 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에 호중이 움직일 때마다 위협하듯 철컹철컹 소리가 울리고 호중이 이 말을 하자 경고음이 울리며 오늘 면회를 종료합니다. TRS를 회수합니다. 알림 방송이 울립니다. 독일 TRS 관리자도 수녀님 물러나세요 라고 경고해요. 호중에게서 몇 발자국 물러난 사비나 수녀에게 호중은 제발 저의 고통을 믿어주세요. 수녀님 제발 빨리요. 하지만 사비나 수녀님은 못하겠다고 호중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꼭 죄를 짓는 것 같다며 거절합니다. 호중의 마음을 대변하듯 빨간색 경고등이 켜지고 호중은 그런 사비나 수녀님을 향해 위선자, 알량한 자기 양심의 무게를 덜기 위해 도움을 거부해?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저 고통을 느끼는 가련한 로봇이라고. 고통스러운 듯 온몸을 비트는 호중에게 다시 다가간 사비나 수녀님은 덜덜 떨며 호중의 측면 갈비뼈 부근에 손을 뻗고 제발 빨리요 수녀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TRS 관리자들은 수녀님 안 됩니다. 그저 오류일 뿐입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자신에게 다시 다가와준 수녀님에게 호중은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단 한 번만. 저는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수녀님은 아직 호중의 시스템을 끄지 못한 채 흐느끼고 이야기의 첫 시작, 성경 속 카인과 아벨의 구절이 낭독됩니다. 주님이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네 아우의 피가 땅으로부터 내게 울부짖고 있다. 땅에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 지금 네 아우의 피를. 이야기는 수녀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여주지 않은 채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2020년에 방영한 시네마틱 드라마 시리즈 중 첫 번째 이야기인 간호중을 들려드렸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막상 볼 때나 들을 때 엄청나게 재미있다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생각나는 이야기. 저에게는 간호중이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안 보였던 장면들이 보이면서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수녀님이 정인을 찾아가 호중을 찾는 장면에서 정인이 제가 그 로봇 새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장면과 성경 속 구절에 카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결국 정인이 카인인가? 빗대어서 표현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에 호중이 자신을 죽여달라 말하지 않고 시스템을 꺼주세요 했다면 사비나 수녀님의 선택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호중이 정인에게 느끼는 애정과 집착적인 부분이 기억에 남았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호중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낄 땐 수녀님에게 제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 후에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장면이 유난히 기억에 남습니다. 보신 분들 중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또 오늘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로봇의 기도도 하느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기도만 들어준다는 생각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오만함일까요? 다들 무슨 생각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